조심해야 되죠. 지금 진짜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위기는 오니까. 그래서 한번 뭘 돈을 빌려 쓰거나 어떤 걸 하게 되면 갚을 계획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 시기예요. 다 뺏겨요. 영혼까지 뺏겨요. 그래서 완전 개탈된. 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고 들어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 공개념 이야기할까 합니다. 과거 2년 전에 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막 들어섰을 때도 얘기 나왔죠. 개헌안에. 그때 한번 푼 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나온다 해서 제가 입으로만 아무 자료 준비 없이 풀고 너무 빨리 얘기했더라고요. 이것저것 해서 오늘 다시 풀어드리려고요. 아침에 뭐 저희 와이프가 먼저 얘기했어요. 기사 보더니 이거 뭐냐고 물어보길래 아, 풀어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식, 특히나 이제 독점과 과거 같은 경우는 독점 문제로 좀 얘기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오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대외 위기 상황, 또 하나 추가해서 양극화. 그래서 독점, 양극화, 대외 위기 상황을 연결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 상황 같고, 마지막은 결론 우리는 이게 실현 가능성과 아니면 뭐 최소한 어느 정도, 그리고 이게 됐을 때 주택시장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봉건 시대로 갈 거예요. 토지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독점 얘기와 양극화 얘기는 과거의 어떤 반복 같아서, 이게 토지 공개념 단어를 들으면 뭐 좀 거부가 오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본 영화들 제가 여러 얘기를 할 거거든요.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실 필요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필요가 없어요. 미국의 반독점 금지법 얘기를 좀 할까 해요. 뭐 사회주의 아니 이런 말도 있어서 왜 필요한지, 독점을 의미해서. 그다음에 필요의 정도, 이제 주택과 토지의 어떤 연관 얘기겠죠. 그다음에 양극화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문제가 이슈화 될 수밖에 없는 게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다가오는 인플레이션, 어떤 외부 충격이죠. 이에 의한 지금의 이제 양적 완화 문제를 얘기할 거고요. 사실은 이미 공개념이 저희 법에, 우리나라 법에는 실현되고 있죠.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좀 더 적극적인 공개념이 실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 달아보면 수준이 진짜 높은 분들 많아요. 벌써 이것만 봐도 더 이상 안 들어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선 명분 문제를 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명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명분과 실현 가능성은 좀 다른 문제예요. 명분을 맞추기 위해서 실현 불가능하거나 또는 중간에 엄청난 고통이 있거나 부작용이 큰거나 이걸 함부로 막 진행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건 분리해서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우선은 명분을 명확히 아셔야죠. 자, 우선 봉건시대, 아까 말씀드린 봉건시대 쭉 과거로 가보시게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사실 농민발언인데 이건 독일 얘기예요. 독일. 이제 사판데요. 독일 농민전쟁이라고 1524년. 어느 정도였냐면 농민 약 30만 명이 그 당시 기록으로 시위를 했고요. 대지주, 귀족이겠죠. 10만 명을 몰살시켜버려요. 그리고 진압해요. 성공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왕창 나오는 군두라는 영화예요. 저 정말 재밌게 봤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오늘 얘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밀란은 왜? 우리 과거 서양도 그렇고 오도 그렇고 밀란이 일어나죠. 과학이 1차 산업일 때니까 농부가 많겠죠. 왜? 농부니까 당연히 토지 문제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 독과점 문제를 오늘 독과점 문제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물론 토지 문제가 이전처럼 농사는 아니죠. 토지가 우리는 주택의 공급 문제지만 하여간에 토지가 중요하니까 독과점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대주주가 소장민 얘기지만 지금은 이제 뭐 거주민 임차인 얘기겠죠. 자, 대기근의 다음 해가 되면 노비가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서민층이 되게 약한데요. 지금 우리가 이 공개념이 한 번 더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양극화가 심화됐잖아요. 거기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기 변수로 우리나라가 분명히 위기가 한 번 오죠. 안 올 수 없죠. 아무리 행정력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위기가 안 올 수는 없죠. 그때 문제되는 건 누구다? 돈 많은 분이다? 엄청난 많은 뭐 임대사업자? 뭐 아니죠. 서민층. 빤 맞겠죠. 심하게 카운터펀치.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주거의 문제가 지금은 옛날 농사가 1차 산업 아닌 이상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자, 그래서 건강한 경제 구조가 붕괴될까 걱정되는 거죠. 사실은 명분은 저거예요. 제가 보는 한은 이 건강한 경제 구조가 붕괴되면 상당수의 이제 중산층, 돈 많이 버는 분도 자기들 수입 줄거든요.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시작은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하려고요. 우선은 하도 공개념을 얘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때 신장관님께서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큰 이슈다는 좁은 땅덩어리. 우리나라 땅은 어쩌다? 작다. 절적 사용을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하셨어요. 물론 저게 맞다 틀리다 얘기는 않고, 근데 명분, 그 정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자, 미국의 반독점 금지법. 제가 오늘 중요한 단어 있잖아요. 독점, 양극화, 그 다음에 위기, 경제위기 이 세 가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절대 자본주의죠, 미국.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선진국이죠. 저기서도 저런 법이 있어요. 독점 기업 하나가 어떤 분야를 독점을 하면 그냥 딱 가져서 뚝뚝뚝 잘라가지고 나눠버려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분할시켜버리거든요. 명분은 저거예요. 시장 경제 원리의 회복. 우리가 독점 문제, 일단 토지 이런 소유 문제도 시장 경제 원리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사회주산이고 내 회사인데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잘라버려요. 그렇게 많았어요. AT&T라는 통신회사 하나 사례인데요. 100년 된 회사였어요. 되게 초창기부터. 근데 7개 잘라서 분할시켜버렸어요. 미국의 석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미국 회사들도 경고를 가끔 때릴 때가 있죠. 이거는 독점을 했을 때 어느 자산이나 어떤 시장에 대해서 그걸 분할이나 어떤 제한을 가는 건 그거는 사회적으로 좀 별도 문제가 같아요.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태클하는 건데 제가 또 그 얘기만 하면 여러분이 너무 좌파적, 사회적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독점 금지이지 소유권 국유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얘기도 이걸 뭐 국가가 가져간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 근데 저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택 공급 문제에서. 그건 뒤에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꼭 여기서 기억하세요. 우리의 지금 공개념 얘기는 국유화 얘기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필요의 정도인데요. 과거에는 정말로 토지가 절대적이었죠. 지금은 직업이 달라졌죠. 주택이 절대적이죠. 어쨌든 근데 그래도 토지는 주택 공급도 필요할 때 가장 바닥에 있어야 되죠. 기초. 모든 생산의 기초예요. 기초입니다. 통신이나 석유 뭐 걸어다니면 되죠. 전화 없으면 되죠. 근데 진짜로 필수 정도가 틀리다 이 말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신규 공급 가능 여부. 주택은 수직으로 더 올릴 수 있는데 땅은 뭐 석유회사를 차리든 통신회사를 차리든 땅은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명분을 정확히 더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양극화 시대의 독점. 왜 고민을 하냐면 요즘에 양극화 시대가 심화되고 있죠. 정말 심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독점 문제는 더 이게 어떻게 피해를 더 극대화한다고 말해야 되나? 그러겠죠. 근데 이게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 용어 여러 번 사용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강동원 배우인데요. 자, 과거에도 이거는 있었죠. 양극화 문제. 단지 이제 귀족과 서민 뭐 이런 겐데요.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시대에 현대 사회의 문제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반복되는. 단지 예전은 토지 중심이었고 지금은 주택 중심이죠. 왜? 주택 필요 정도가 다르니까 예전하고 달라졌죠. 제일 중요해졌죠. 지금은 직업이 달라졌으니까. 자, 그래서 양극화 심화 시대에 절대 필수제예요, 주택이. 근데 이게 독점이 일어나면 그 기반이 토지라면, 그래서 토지를 좀 가격을 낮춰서 할 수만 있다면, 독점을 풀 수만 있다면 당연히 고민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서 최소 규제나 최소 분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거는 너무도 정상적이다. 정상적인 얘기를 무조건 듣지도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 우선은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부의 독점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정말 너무나 감명 깊은 영화예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독점이 극대화됐을 때 미래사회 얘기인데 정말로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저 이거 한번 보세요. 부가 독점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돌출 리스크의 지속적 발생. 저렇게 양극화가 심할 때 독점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뭐가 일어날 수 있죠?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경제적 위기. 그러면 진짜로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것만 다 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이게요, 이 경제 위기가 왜 무섭냐면 우리가 취약층 얘기잖아요. 옛날 농민들을. 지금도 서민층 취약층을 봐야 되는데 국률미라고 아세요? 아시죠? 옛날에 이제 우리 기근이나 이렇게 흉작이 오면 나라에 쌀 풀어서 이게 이제 먹고 살게 해준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국민비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분도네요. 자, 이분들이 이게 스토리가 뭐가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저 영화에서 보면 기근이 오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쌀을 빌려줘요. 그리고 노비들에게, 아니 노비들은 서민들에게 이 문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지장을 찍게 하는데 이분들이 글을 몰라요. 한자를. 그러니까 이분들 다 찍고 우선 살죠. 근데 그 다음에 싹 뺏겨요. 눈 다 뺏기죠. 글을 몰라서. 우선은 풀어서 썼는데. 그래서 그 당시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소장농이 돈이 아닌 쌀을 빌리는데 저걸 얘기를 살짝 틀어보면 쌀의 무제한 완화, 좀 심하게 표현했나요? 제가 양적 완화? 이런 식이에요. 쌀이 곧 돈이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싹 뺏겨요. 절대 독점이 시작되는 거죠. 왜? 그 당시에 이분들이 글을 몰라서. 그럼 다른 얘기로 바꿔볼게요. 현 시대에 지금 모든 나라들이 양적 완화, 유럽부터 일본은 쭉 해왔고, 특히 정말 많이 했는데 효과가 많이 없죠. 양적 완화 문제는. 그런데 언젠가는 무제한 완화는 무제한 수거를 해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이 받았던 게 만약 궁일미라면 지금처럼 국가에서 지원주금 주는 건 돌려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돌려줘야 되는 어떤 사채, 은행빚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죠. 지금 진짜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어쨌든 이제 위기는 오니까. 그래서 한번 뭘 돈을 빌렸거나 어떤 거 하게 되면 갚을 계획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 시기예요. 다 뺏겨요. 영혼까지 뺏겨요. 그래서 완전 개탈된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쌀의 무제한 완화, 심하게 변했나? 다가오는 경제 위기 지금 이제 오죠. 올 겁니다. 심하게. 자, 근데 우리는 양적 완화, 전세 마찬가지 인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되죠. 동시에. 이럴 때 여러분이 돈을 어떤 유동하는 문제에서 고민을 심각히 하시라고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물론 자본 많은 분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인플레이션. 차별적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정부 정책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기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돈 많은 분 얘기고 저는 오늘 그쪽 중심이 아니니까 이런 고민이 된다. 그래서 잘 아세요. 국민미 정책이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자, 1단계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거고요. 2단계 위기는 내부적 문제죠. 두 번의 위기가 올 거예요. 한 번은 외부에서 빰 때리는 거. 두 번은 서민 입장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나중에 돈 수거하는 문제. 토지 현재 공개념을 이제 앞에를 봤으니까 지금 토지 공개념이 뭐냐면 독점의 문제. 어떤 국가가 소유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배의 문제. 그래서 그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토지 소유 과다세라는 이름으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개발 이익 환수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독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해야지 시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거고요. 소유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아까도 한번 살짝 이걸 언급했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사업 시작의 동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국가가 이럴 수는 있어요. 야, 너 이득 중에 좀 내놔. 너 땅 너무 많이 가져가. 안 돼.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땅 소유주인데요. 무슨 사업을 하려 해요. 하는데, 사업 수지가 안 맞아요. 나 안 할래. 나 안 해. 나 싫어. 안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는 지금의 공개념 얘기는 강제할 수가 없어요. 즉,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수지가 안 좋아졌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임대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청주주택 공급에 대한 이런 면이 있어서 강제 국가가 이거 토지 공개념이니까 야 이거 수업 스타트해 시작해 당장 너 이럴 수가 있는 문제겠나. 왜?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 우리는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지금 공개념 얘기도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사업의 스타트 포인트에서는. 지금의 우리가 하는 정도는 그냥 이렇게 공공임대, 주거 사다리. 지금의 이 토지 공개념 나온 의도 자체가 우리 정책 쭉 보면 문재인 정부원에서 보시면 안정이잖아요. 주거 안정. 물론 이제 안정이 이제 임대 주택 공급 이런 면에서의 안정이지만 어쨌든 간에 안정이에요. 핵심이죠. 안정인데 그 안정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간 과정이. 왜? 사업 스타트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대로 무작정 이거를 뭐 명분이 분명히 있는 사업이 명분이 있어서 얘기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무작정 듣지도 않으려 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명분이 있었을 때 그냥 문제만 파악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것처럼 무조건 사회주의로 몰아붙이는 것도 문제다 이거예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저희는 정확히 나올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단지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적극적 적용을 하게 되면요. 우선은 어떤 적극적 적용을 하시던 간에 저것만 아시면 돼요. 국유화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민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기죠. 어디에 특히? 도심에 생깁니다. 나중에 이제 뭐 외곽지역 살고 신도시 공급 끝나고 충분한 뭐 임대 안정 이게 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는 적극적용을 하면.
자, 더군다나 이제 정부의 의도가 원래가 안정화였잖아요. 누구? 서민층에, 청년 층에, 신혼부부들에게.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보면 부의 분배 문제도 있었잖아요. 토지 공개임에 부의 분배 문제. 근데 저거는요, 국가가 가져가서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분배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죠. 누구한테? 저소득층. 즉 내가 중산층이면 안 줘요. 당연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부의 분배 문제는 좀 약하다 표현하는 게 저걸 적용해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속 주민 뭐 정상이지만 일부 계층만 준다고 표현해야 되나? 세모가 맞겠네. X는 아니고. 자, 서민 주거 부담 완화 문제는 이게요, 공급 축소가 먼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보통 세금 정책에 이런 정책은 이게 시장이 급변하고 가격이 급등할수록 이게 투기 시장이 된 거잖아요. 심리적 요인이 되게 강하게 작동한단 말이에요. 매수세로 죽이는 거지만 공급도 확 축소돼 버려요. 왜? 겁나잖아요. 안 팔릴 건데? 수지가 안 맞는데? 그래서 공급이 많이 줄어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주거부담 완화란 게 어떤 필요 지역, 주거세가 충분히 많은 지역, 우리가 주택공급 계획, 뭐 장기 계획을 보면 수요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정확하게 도심으로 나와요. 도시에서. 근데 도심의 공급이라는 게 서울은 이제 어떤 도심지성에 의한 공급인데 이득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제한을 할 수, 소유권 제한도 하실 수 있으나, 소유권 제한도 어떤 면적에 대해서. 그런데 내 소유권을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사업 동의 안 할 거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선은 정치적 이슈 같고요. 자, 소유권은 그 사업 동의 권한이어서 결론은 사업의 스타트 포인트 권한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 그래서 가격 안정 이전에 공급 위축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공급 축소는 임대 불안. 근데 지금 정권의 가장 문재인 정권, 근데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다들 청년층 걱정해요. 임대 오히려 불안 생길 수 있는 과정이 과도기적일지 아니면 쭉 있을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금융 지원으로 풀만하게 하면 이게 더 문제다. 왜? 인플레이션. 임대가도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든요. 요즘에 이제 젊은 층들 보시면 전세 들어갈 때 신혼부부들 다 뭐 전세 대출인데요. 금리만 따져요. 그게 사실은 잘 따지면 매매가 올리는 거거든요. 전세가 밀어 올려서. 그래서 저것도 사실 장기적 문제가 돼요. 최소 제한적 적용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명분은 있는데 현실에서 적용하기 만만치 않은.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는 이슈.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도 그러면 돼요. 크게 고민할 이슈가 아니에요. 명분은 명확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근데 적용은 최소한. 그거밖에 없는 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왜? 적정 위치 국가 소유 토지는 영원히 부재해요. 그래서 이 이슈는 앞으로도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최선 적용만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최선 적용했을 때, 이제 현장에서 부작용이나 어떤 이런 거에서 어떻게 될지 해서 여러분이 이제 행동을 방어를 하실지 투자를 하실지 모르겠으나 하시면 돼요. 급하게 풀어봤네요. 오늘 급하게 풀어봤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